가만히 더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무리.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 때려버렸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은 8월 1일 관세 부과일 조정. 한마디로 알아서 기어라. 완전 깡패 같은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세계의 깡패가 그러라면은 그러는 수밖에. 종전에 베트남은 20%의 관세로 합의를 봤었는데 일단은 25% 때려놓고서 알아서 기면서 대략 20% 정도의 관세를 제시하면은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로 들립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까라면 까는 수밖에. 약소국에 비해.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 한번 증시는 급락을 맞았고 관세가 적절하게 합의가 되면은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장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증시는 고점 그 어딘가에 위치하여 있고 이 관세의 진행 현황에 따라서 와리가리하는 횡보의 장을 보일 것이다. 공포지수는 75, 여전히 익스트림 그리드 부분 매도를 하기 좋은 시기. 푸드콜옵션 0.62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목요일이 단기적인 푸드콜 옵션의 저점이 아니었겠느냐. 목요일에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푸드콜 옵션이 장중 0.59를 찍었을 때 3배 레버리지를 일부 부분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멤버십 회원님들께. 원래 3배 레버리지는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하면서 운용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무조건 바이앤홀드는 아니고요. 수익을 챙길 때는 약간 부분적으로 챙겨줘야 된다. 그러나 증시가 내릴 때는 매도 버튼이 잘 나가질 않는다. 왜냐? 다시 반등할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역행하면서 오히려 오를 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품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이다.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파란색 위에 있는 캔들은 이 캔들들은 전부 안드로메다의 캔들들이다. 다시 한번 파란색 지지선을 반드시 오늘 밤 지켜줘야 된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것이 일봉의 파란색 지지선인데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가 있다. 현재 안드로메다일 때는 3배 레버리지를 오를 때 기분이 막 좋아지면은 반드시 부분 익절을 해야 된다. 그것이 3배 레버리지다. 현재 4시간 봉상 22평선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 22평선을 뚫어낸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여기는 3배 레버리지를 부분 익절하기 좋은 차트의 위치.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면은 캔들이 응축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차트의 상태가 된다. 이때도 볼린저 밴드 좁아지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는 상방. 이때도 볼린저 밴드를 좁아지면서 상방. 그러나 이때는 볼린저 밴드 좁아지면서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은 방향을 결정할 타이밍. 만약에 그것이 상방이라고 하면은 3배 레버리지를 부분 익절하기 좋은 타이밍. 스토캐스틱 4시간 봉은 K값이 D값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 TQ가 아쉽게도 5일선을 약간 터치하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찢어주면은 좋았겠지만 볼린저 밴드는 영원히 찢을 순 없다.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현재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5일선 빨간색 5일선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 TQ는 파란색 지지선을 이쁘게 타고 올라오고 있죠. 근시일 내에 파란색 지지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가 있지만 여기가 무너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너진다고 하면 증시의 조정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왜냐? 단 한 번도 파란색 지지선을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파란색 지지선의 가격은 80불입니다. 80불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증시의 조정이니까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어설프게 존버하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셔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단을 하면서 진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트럼프와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테슬라의 기술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지 정치 테마주로 투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테슬라를 정치 테마주로 만들어버렸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이 보라색 상승의 채널을 이탈했습니다. 추세 이탈입니다. 현재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매수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죠.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내려도 검정색 지지선 250달러 250달러가 오면은 진짜 완전 땡큐의 매수 타이밍이니까 초장기 지지선 검정색 선 테슬라를 모아가기 정말 좋은 타이밍의 가격이 되겠고요. 두 번째, 테슬라를 장기 투자 중이다. 이런 저점에서 좀 모아가셨던 분들은 일단은 어차피 장기 투자라는 것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장기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은 일단 홀딩 하셔야죠. 세 번째, 가장 최악의 상황, 테슬라를 이 부분에서 물린 사람, 그분들은 반등이 오면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추세 이탈이고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투심은 꺾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릴 수가 있다. 종목이 테슬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라는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태우진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몰빵을 하지 마시고 현재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등이 와서 다시 한번 추세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안착을 해주면 좋은데 안착을 하지 못하고 또 내릴 확률이 좀 커졌습니다. 4848을 하시던가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추후에 테슬라가 좀 심하게 내릴 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하면서 물량을 다시 모으셔야 되는 차트로 바뀌고 있다. 엔비디아 역시 대장, 물려도 대장에 물려라 이런 말이 있죠. 엔비디아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5일선도 지켜줬고 추세의 채널 상단 하단의 안에 있기 때문에 홀딩의 개념, 물론 엔비디아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사신 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에 사셨던 분들이겠죠. 반도체는 급격한 상승의 채널 빨간색 선을 이탈했다. 급격한 상승의 추세는 좀 깨졌다고 보는 게 맞고 235달러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요. 깨지게 되면은 굉장히 차트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속술 같은 상품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때는 일부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내리면은 이때 부분 매도를 한 것을 다시 주워담는 그런 부분 매수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 부분 매도는 급격히 오를 때, 그리고 분할 매수는 급격히 내릴 때 다시 주워담는 전략. 애플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절반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나머지 물량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리어가 됐습니다. 손익 금액은 약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수익 실현을 마무리했고요. 애플을 처음부터 투자한 이유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예수금이 좀 놀고 있었고 그 당시 달러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애플이 낫겠다. 현금 대용으로 매수한 것이고요. 다행히 적절한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21선 초록색 선을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5일선, 빨간색 5일선에 딱 주차를 해줬다는 것은 애플이 이제는 끝났다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절하게 매도를 하였다. 만약에 애플이 추후에 급락이 나와서 파란색 선에 좀 지지를 해주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지수가 RSI 30 이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까지 속스 S와 SQQQ가 RSI 30 이하였고 현재는 31 그리고 SQQQ는 32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상품이 숏이든 롱이든 RSI 30 이하로 내려가면은 약간의 매수 자리는 맞다. 매수를 한 후 단타를 하든가 아니면은 중기 스윙을 하든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며 기준은 RSI 30 이하로 지수 상품이 내리면은 과매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 볼 자리는 맞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TSLL 1이네요. 그래서 또 테슬라가 어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신당 창단을 하면서 테슬라를 등한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좋아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슬픈 일이고요. 숏이 장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상위권에 올라줘야 되는데 TSLL이 또 1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추세 이탈을 하는 겁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65. 테더 파란색 선을 이탈해줘야 되는데 이탈을 진짜 안 해주고 끝까지 버팅기는 모습. 테더가 파란색 선을 이탈해줘야 코인의 미니 불장이라도 오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래도 빨간색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 중기적으로 저항이 됐던 빨간색 선을 돌파한 후에 계속적으로 민기적되면서 지켜주고 있다. 괜찮은 흐름이에요. 나쁘진 않습니다. 21선 약간 꺾이면서 지지선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게더리움 현재 게더리움이 약간 좀 이상하다. 물론 게더리움 좋은 상황은 아닌데 트럼프가 관세 재점화를 시킨 이 시점에서 평소 같았으면은 누구보다 빨리 악재에 반응하는 우리 쫄보 게더리움이 크게 내렸어야 됐는데 별로 안 내리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란색 201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무려 두 이평선을 밑에 깔고 앉아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요 캔들들이 전부 다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다. 추세 전환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캔들들이 지금 연달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뜨고 있다. 계속적으로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삼각 수렴의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의 검정색 선을 돌파를 한다. 돌파를 하고 지지해주면 다시 3,000달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CS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최근 UDT 멤버십에 상당히 많은 고수분들이 입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 험난한 주식
시장을 잘 헤쳐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개별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얼마 전에 약간의 부분 익절을 실시하였고요. 지금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 종목을 공략하고 있다. 매도 시점 오를 때 과감히 결별,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 존레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물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은 노동소득을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가 되는 현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이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